자꾸 앞에 있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비상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 자체의 시험 범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시 한두 개, 뭐 소설 한두 개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시는 이 교과서 시험 범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를 겪는 부분은 요 다른 부분, 교과서 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재가 이제 선정이 될 거예요. 3월달에 입학이 되면 어떤 것, 보통 이제 문학 관련 교재를 선정해 주실 겁니다. 고전이 됐든 현대가 됐든 문학 관련 교재를 선정해 주실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3개년 모의고사, 즉 모의고사를 해마다, 그리고 뭐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월마다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가 또 들어가게 돼요. 자, 요거 뒤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중간고사 때 이렇고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항상 시험 범위가 그렇게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교과서 시험 범위는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거의 안 들어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에서는 어떤 부교재가 선정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 수를 본다 그러면 시랑 소설이랑 합쳐서 6에서 한 8작품 정도. 그러니까 요 두 정도 시험 범위가 그냥 시험 범위가 별로 안 맞네 하는 학교의 시험 범위 정도 돼요. 그리고 가장 출제 비중도 높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모의고사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네. 자, 3개년, 그러니까 3년치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가 24년도면 작년에 23년도 거, 22년도 거, 21년도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에서 이제 3월 달에 봤던 기출 모의고사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3월 거 3개년 들어가고, 뭐 기말고사 때는 6월 달 거 3개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단순히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야라고 하니까 양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다가오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 회차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이제 비중이 모든 모의고사가 고 1, 2, 3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현대시는 보통은 한 작품 내지는 두 작품 정도, 고전시가도 한 작품 내지는 두 작품 정도, 보통은 두 작품씩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아마도 기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작품, 소설이나 수필 긴 것도 한 작품 내지는 두 작품,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도 한 작품 내지는 두 작품.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가 적게는 5작품에서 많게는 8작품이에요. 시랑 소설이랑 합쳐서. 근데 최소치로 잡았을 때 5작품인데 실제로는 7, 8작품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회차 모의고사에서 문학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3개년에 들어가니까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교과서라든가 부교재 위로 나가고요. 모의고사는 그냥 시험 범위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든 뭐 어디 기출 해설 영상을 통해서든 혼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품이 3개년이 쌓이니까 그것 작품만 대략 24, 5작품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모의고사에서만 시험 범위면 이게 3개년 그렇게 들어가고 아까 교과서랑 부교재도 문학 들어갔죠. 그럼 대략적으로 30작품 내외가 시험 범위가 돼요. 솔직히 그거는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를 시키기 위한 시험 범위지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견인데 대상고 같은 학교가 좀 그런 식의 시험 범위를 추구해요. 약간 뭐랄까, 뭐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사고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공부 애들 대충 편하게 시험밖에 안 시켜. 똑똑한 애들 열심히 한 애들만 성적 받게 시킬 거야라는 어떤 컨셉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학 작품만 그렇게 들어가면 많더라도 어쨌든 해야겠다 하고 그냥 알고 많다 했는데 아직 남은 게 문법하고 비문학이 남은 거예요. 그럼 비문학 같은 경우도 한 회차 모의고사당 제재별로 한 질문씩 해서 보통 이제 3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문학 작품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철학 얘기 나오고요. 칸트가 어쩌니, 데카르트, 노자, 공자가 어쩌니, 뭐 법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과학 무슨 원리가 어떻고, 뭐 화학 생명이 뭐 어떻고 이런 걸 설명문을 줘요. 그럼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였다면 정말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내신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을 다 이미 공부하고 마치 암기 과목처럼 이 내용은 이거야, 이 내용은 이거야 다 암기가 된 친구들이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원래 모의고사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럼 요게 한 회차 모의고사에 세 지문 들어가면 3개는 들어가면 시험 범위가 9지문이 되는 거죠. 비문학 요렇게 긴 지문이 9지문. 문학 아까 했고요. 비문학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문법은 교과서나 이런 쪽에 안 들어가도 이미 모의고사에 문법이 5문제씩 실려 있어요. 그럼 한 회차에 5문제인데 그게 특정 의문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높임표현이라든가 거기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전 범위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 범위 모의고사 혹은 요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문제들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해야 시험을 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듣기만 해도 에이 저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대성고 애들은 고생해야 돼요. 이게 국어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특히나 또 이공계 쪽으로 좀 더 학생들을 많이 푸시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요 국어에서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게 뒤처져요. 양적으로. 왜냐면 요거는 내가 안 읽어도 어쨌든 한글이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어쨌든 읽으면 내가 뭐 이해는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등급가기가 따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대성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공부량, 학습량이 1순위로 꼽혀요. 이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이 친구 라는 것은 2, 3순위를 밀리고요. 얘 진짜 잠 줄여가면서 보고 또 보고 이해될 때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고 질문하고. 왜냐면 이것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학원에서 어쨌든 혼자 공부를 할 때 자습서가 됐든 학원에서 주는 문제가 됐든 못해도 10문제, 20문제, 30문제씩 작품당 주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문제 풀이가 이번 시험 기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못해도 5, 600씩 문제 이상씩은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게 시험 공부를 한다의 개념인데 아직 예비 고1, 2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 정도니까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되겠구나가 시험 공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명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로 끝나지 않고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성고는 그런 면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어떤 난이도는 어떤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객관식만 나온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성이랑 숭실 정도만 보통 객관식만 출제가 되는데 숭실고 같은 경우는 한 2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보통의 학교들이 그 정도 문항 수거든요. 그런데 대성고는 객관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8문제 혹은 많으면 40문제 정도. 그럼 저 문제를 60분 내에 풀어야 돼요. 60분.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한 문제당 1분 30초, 20초 정도 내에 풀어야 내가 완벽하게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장점은요,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서술형은 정답이 내가 머릿속에서 하나만 나와야 정답인데 객관식은 줄 테니까 골라봐라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나온다는 것이 장점일 거예요. 반면에 단점은 뭐다?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모의고사 풀듯 라이브로 주어진 걸 풀고 주어진 걸 풀고 이렇게 돼버려요. 공부가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요거랑 맞물리면서 시간 부족으로 못 풉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알아, 이해도 하고 답도 고를 수 있어. 그런데 시간 내에 못 풀어서 허겁지겁 풀어가지고 뒤에서는 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이렇게 시험 문항수가 많고 시험 범위가 많아서 학생들이 진짜 여러 번 반복하는 친구들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요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대성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완전히 뚜렷한 특징 객관식만 나올 거고 문항수가 대략 한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는 더 많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에 2배 내지는 3배 정도가 많고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부터 너무 고마운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 입학도 안 했어. 괜찮아.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대표적인 유형 어느 학교 어떤 시험이든요. 와, 이 학교 시험 진짜 어렵다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해요. 어떤 시험법이 지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어왔던 건데 좀 특이할 만한
그런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 적절한 것, 뭐 적절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다수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다수는 문학 작품에 대한 시험 범위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세네 줄 좀 짧은 시를 하나로 출제되기보다는 문학 작품을 세네 개씩 묶습니다. 가, 나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제일 기본 문제라면 조금 어려워지는 게 비교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비교 문제도 분리시켜 놓고 보면은 이 문제랑 똑같아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되고, 나에 대한 설명 고르고, 라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는데 그냥 한 작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두 작품을 동시에 내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결국엔 한 문제를 풀었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만 판별하면 되는데 여기는 가도 확인, 나도 확인. 가와 나 모두. 가는 나와 달리. 가에 비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상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국어다 보니까 읽으면 단어를 모르지 않는 이상은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내가 공부할 때 봤던 것들일 테고 그래서 난이도상 어렵진 않은데 그것들을 내가 한 번에 실수 없이 38개 40개를 풀면서 한 번에 실수 없이 다 해내는가가 관건인 시험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중 정도 혹은 조금 어렵네 정도의 난이도예요. 와, 이거는 애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만 풀겠다 하는 건 비교적 낮다라는 거 비중이.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씩 나올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거든요. 자, 외부 지문 고등학교 때 외부 지문 어려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는 보셨을 텐데 외부 지문이라 하면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수능형처럼 어떤 처음 보는 작품을 주고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석 한번 해봐 이렇게 푸는 문제일 텐데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굳이 외부 지문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 자체를 주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표현법 같은 거 묻는 문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반어법이 쓰이는 게 우리 시험 범위였다. 그러면 1, 2, 3, 4, 5번에 짤막하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반어법이 뭔지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고전에 대한 해석이 약한 친구들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전 작품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옛날 말로 써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고 1학년의 국어 시험이다.